절교한 친구와는 다시 화해하지 마라. 로마의 격언 중에서 천성은 아무리 쫓아내도 곧바로 되돌아온다고 하는 말이 있다. 인간이 태어날 때 갖고 나온 고유한 성격과 개성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말이다. 새 살버릇이 여든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무덤까지 갖고 간다는 것이다. 인간이란 자신의 고유한 성격을 결코 바꾸지 못하는 법이다. 인간의 행동들은 이처럼 본능의 지배를 받는 것이 강하므로 똑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똑같은 행동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므로 어떤 이유로든 한번 절교한 친구와 화해한다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다. 왜냐하면 화해한 친구는 나중에 같은 상황을 만난다면 예전에 했던 행동을 본능처럼 되풀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때 가서 그럴 줄 몰랐었다고 한다거나 배신자라고 말해봐야 소용없다. 한번 잘못을 저질러 해고한 아랫사람을 불러들이는 것 또한 잘못된 일이다. 사람은 일단 이해관계가 바뀌면 대하는 태도 또한 달라진다.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을 알고 있다면 그런 줄 알고 그 사람을 대해야 한다. 그리고 그 사람을 다시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예전에 왜 그 사람과 헤어졌던 이유를 상기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사람마다 광물학자가 광물의 표본 자료를 가지고 물질의 특성을 표기해 주는 것과 같이 앞으로 사람을 대할 때는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성격과 특성들을 마치 광물의 특성을 분류하는 것처럼 분류해 둘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사람의 성격은 상당히 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우리는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을 지녀야 한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타고난 것이 고립된 성향이기 때문에 젊은 시절 고독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느끼지만 나이가 들면 오히려 자유로운 기분을 갖게 될 것이다. 젊은 시절에는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을 어렵게 가질 수 있었다면 나이가 들면서 이제는 그런 마음이 아주 편안하고 간단한 것들이 될 수 있다. 우리의 불행은 혼자 있을 수 없어서 생기는 것이다. 세상에는 어디에나 모든 것들에 들러붙어 무엇이든 항상 취할 준비가 되어 있는 천민무리가 있다고 한다. 그들은 무수히 때로 몰려드는 해충과도 같은 존재일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단지 자신의 무료함을 벗어나기 위해서이다. 스스로 정신적 온기를 충분히 지닌 사람들은 굳이 그 무리에 섞일 필요가 없을 것이다.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은 고독한 생활로 이 점을 얻을 것이다. 하나는 자기 자신과 함께한다는 이 점이고 다른 하나는 타인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이 점이다. 모든 교제에는 강요의 위험이 따를 것이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 타인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에 이 점은 높이 평가받을 만할 것이다. 이처럼 사교는 때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불합리한 사람과도 접촉하게 함으로 위험한 일이기도 하다. 비사교적인 사람이란 그런 사교성을 가질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사교가 필요하지도 않을 만큼 많은 것들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그 사실만으로도 큰 행운이다. 우리가 겪어내는 거의 모든 것에 고뇌는 사교로 인해 생기기 때문이다. 비밀을 고백하면 비밀의 노예가 될 것이다. 개인적인 비밀들은 깊이 숨겨 놓아야 한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할지라도 객관적인 자기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친구라 할지라도 역시 남이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친한 친구라고 해서 모든 비밀을 말해버린다면 나중에는 뜻하지도 않은 피해를 받을 우려가 생길 수도 있다. 예로부터 말을 아끼는 것을 처세술의 근본으로 삼은 것은 이 때문일 것이다. 아라비아의 속담을 보면 적에게 알려서 안 될 비밀은 친구에게도 말하지 않아야 한다. 비밀을 지키면 비밀의 주인이 되지만 비밀을 고백하면 비밀의 노예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평화의 열매는 침묵의 나무에서 열리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고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을 반박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을 불합리한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들은 비록 구약성서에 나오는 인물처럼 900세 이상까지 살아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일들일 것이다. 또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는 아무리 호의적으로 말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잘못을 비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만일 다른 사람이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하더라도 개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단지 아주 서투른 연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될 것이다. 이 세상에서 진리나 교훈을 전하려는 사람이 혹시 자기의 임무를 완수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매우 운이 좋은 것에 속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 과정에서 오해와 푸대접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저항과 학대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자신의 의견을 남에게 설득하려 한다면 흥분하지 말고 냉정한 마음을 가지고 설득을 해야만 할 것이다.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하면서 흥분하면 듣는 사람은 그의 말이 이성에서 나온 판단이라고 보기보다는 감정적인 일의 결과로서 비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 의견을 표출하면서 절제력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는 항상 차분하고 온화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논리를 비난하거나 반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만일 그럴 경우 상대방은 격렬한 저항을 할 것이고 그것은 소용없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의견에도 이성적인 자세로 대응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오류를 비난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그럴 경우 상대방은 다시는 다른 사람과 얘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혹시 그런 사람과 다시 얘기를 하려 한다면 그때는 다시 그 사람의 오류를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자기 의견을 명확히 표현해야 한다. 그리고 대화를 할 때는 반드시 상대방을 이해하는 태도를 갖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할 때는 반드시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은 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과의 대화가 원만하게 이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는 상대방의 말을 자기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못을 저질러도 그것을 비난해서는 안 되며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자기의 의견을 표현하면서도 항상 이성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자기 의견을 표현하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이해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할 때는 항상 차분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오류를 비난하거나 반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의 의견도 동등하게 인정해야 한다. 자기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인정해주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원활한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기의 의견을 표현할 때는 항상 예의와 존중을 갖추어야 한다.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갖고 대화의 흐름을 존중하며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태도를 갖추면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서 상호 간의 이해와 협력이 높아지며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